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이었고요. 막판에 마이너스권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두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또 하나는 이번 주 화수 15, 16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우리나라는 알게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다시 시도하는 연준의 움직임, 이게 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는 금요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미국 시장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진전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일부 진전이 있다는 발언을 그 베를로스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베를로스 대통령한테.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죠. 거기에 젤란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의 전쟁에서 전략적인 전환점이 도달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그 해결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휴전을 하고 중립국으로 가는 거죠. 이걸 지금 원하는 거죠. 러시아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로 가려고 하다가 나토로 안 가고 이제 중립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러시아가 얼마나 이 협상을 진전을 시키느냐의 싸움이겠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회담을 하게 되면 전쟁을 잠깐 멈추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화전양면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반대로 전쟁까지 하면서 압박하는 거. 근데 잘 되면은 대화하다가도 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 달성할 수 있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러시아의 입장인 거고, 젤란스키 입장에서는 더 이게 문제가 되면은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중립국으로 하게 되면 언제든지 침공을 또 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젤란스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겠죠. 이런 가운데서도 서방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푸틴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푸틴이 바이든과 정상회담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프랑스 대통령한테 언급했었죠. 그렇죠? 또 외무장관 회담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분위기 연상했다가 안 해버리고요. 그렇죠? 계속 그런 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푸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던 푸틴과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대화가 어떤 진정 국면에 있다는 얘기를 해도 서방 세계가 안 믿으면서 서방 세계에서는 제재를 지속하게 되죠. 주요 7개국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죠. 나토. 여기서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에 따른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가부도 선언 가능성이 있다. 그 시점을 1차 고비점을 16일로 좀 본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한 국채가 있죠. 여기에 대한 이자 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자가 1228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달러로 지급해야 되는, 달러로 지급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루블화로 지급하겠다 그래가지고 황당한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달러로 지급을 해야 돼요. 달러 지급이 안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압박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생각인데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사실은 세상이 좋죠. 왜냐하면 미국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될 수 있잖아요.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건 연준에게 부담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서방 세계에는 이참에 러시아를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곡물 가격도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뭐 러시아가 항복을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문제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장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FMC 회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빅스텝 0.50bp가 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또 시장은 그걸 생각을 했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부담을 시장에 안 주려는 모습이 있었고 제롬 파월이 의회 증언을 통해서 뭐 빅스텝은 이번에 안 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7.9예요. 7.9. 7.9면 시장 목표치는 2%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4배 정도 된 거죠. 근데 그 유가가 이게 2월달 기준으로 2월달을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근데 3월달에는 유가가 그보다 20% 더 올랐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발표된 4월 10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를 연준이 모를까요? 저는 연준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연준이 뭔가 잘못 대응하는 거고 아마 시장을 뭐 지키고자 하는 그런 뭐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단 금리 인상은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지금 못 잡고 있거든요. 금리 3번을 했는데 아직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4% 되면 추가 금리 인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4% 되는데 금리 인상하는데 미국은 8% 하는데도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이거는 뭔가 한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연준이 아주 큰 실수를 실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사항을 좀 보면 다우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내려왔죠. 그렇죠? 장 초반에는 1% 정도 상승했다가 종가 0.69%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죠. 요 저점을 아직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국면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월봉 상태를 보면 사실은 월봉은 여전히 뭐 이 고점에 있어요. 예, 고점에 있다라는 거. 월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월봉 고점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25일선 지지력 싸움을 지금 2달째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한번 좀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은 25선 깼네요. 그죠? 나스닥 25선 깬 상태고 그 다음에 월선입니다. 월선 25선 깬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일봉으로 보면은 아직 요 저점은 안 깨요. 지난번 여기 3% 뺐다가 다시 3%를 돌리고 3%를 상승한 날이 있어요. 그래 6% 움직인 날이 있었거든요. 6% 거의 7% 그 저점까지 이제 향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원달러 고공행진 지속되고 있어요. 그 원달러 이제 그 원달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달러가 지난주 금요일날 1232원에 끝나는데 역외환율에서 1237원에 끝났어요. 또 원이 또 올랐거든요. 37원은 지난번 3월 8일날 고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때 종가가 1237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종가 갖다 붙여놓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흐름도 봐야겠죠. 원달러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상향 추세였어요. 월봉 자체가 이 우상향 추세였잖아요. 우상향 추세의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달러 사재기, 그러니까 달러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원달러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원달러는 금리와 관련이 있거든요. 금리가 아직 실제로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원달러가 왔기 때문에 금리가 이번 주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원달러는 더 올라갈 확률을 여러 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원달러가 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을 한다. 그러면 주가와 원달러 간에 지금 생긴 괴리율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를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본다면 이번 주가 시장에 엄청난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 외국인 시총 6년 만 최저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20년도에 36% 정도의 시가총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1%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 근래 14일간 동안 5조 7천억.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그 외국인 잠깐 들어온 시점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시점 물량이 거의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장을 떠나는 이유 뭘까요? 환율하고 관련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왜냐? 일단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그 우크라이나 문제가 소강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군이 상주한 상태고 우크라이나는 미군이 상주 안 한 상태고 또 러시아가 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제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가 그 금리 인상과 연계된 상황이라 미국 금리 인상으로 환율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저리로 미국 중앙은행에서 받은 돈 가지고 세계에 투자했는데 그 돈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거하고는 조금 먼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시장이 수급 싸움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